자, 국내 소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슬로건이 이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민주당 선거대책위 설명을 들어보면 이재명 후보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부터 이 새 슬로건을 사용하게 된다. 앞서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은 합니다. 지난달 1일부터는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을 각각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나를 위해 이재명, 이 후보의 장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결국 슬로건을 교체하게 됐다. 사실 이건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중간에 슬로건 바꿀 때 약간 이거 좀 애매하다는 말도 했지만 15일 이후면 정식 후보 등록이 끝나고 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예비 후보입니다, 여러분. 아직 예비 후보예요. 15일 날 정식 등록이 끝나고 나서는 경제 대통령을 우리가 슬로건으로 세우겠다는 거죠. 유능한 경제 대통령. 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근데 이게 약간 보수빌스럽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경제 대통령 하면 뭐 예전에 뭐 이명박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지만 부자 됐잖아. 지 가족 경제. 야, 우리 부자 만들어 줄 것처럼 해놓고는 지네 가족. 지네 고등학교랑 교회만 부자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네. 근데 아무튼 이 슬로건의 이미지가 상당히 그 뭐랄까 보수층이라든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그 효과가 좋아. 명확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 윤석열이 이 슬로건을 욕심을 냈겠지만 웃기잖아. 경제 대통령 윤석열 그러면 들어도 우리가 푹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굴하잖아요. 너무 심하잖아 이거. 그러면 무속 대통령 뭐 이런 걸로 가야 되나? 윤석열은 무속. 어찌 됐거나 저쪽이 무슨 캐치프레이즈를 꺼내놓을지 모르지만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선점했다는 거. 패밀리 비즈니스 예. 뭐 이런 거. 가족을 위한 또 하나의 가족 윤석열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가족을 지키자. 이만한 걸 할 수 있는 신뢰와 믿음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면에서 뭐 이번 선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찍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취임 직후에 50조 원 지원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지금 단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재정명령 실시를 하겠다는 거죠. 네. 요 기사 한번 볼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대통령 취임 직후 긴급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거나 긴급 재정 명령을 통해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방신시장에서 전국 자영업자 소상공인 단체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들이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대통령 취임 직후 곧바로 긴급 추경을 가능하면 긴급재정 명령을 통해서라도 50조 원 코로나 지원을 즉각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행정을 해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긴급 재정 명령권 이거 같은 사실상 거를 초유거든요. 네. 네. 아직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규모의 긴급 재정 명령권이 발동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엄청나죠. 우리 전체 예산이 50조니까. 600조 정도인데 50조를 이거 땡겨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재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쪽이 뭐라고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기에 걸맞는 재정 운영 계획서를 내보이면서 이거 봐!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이렇게 해갖고 만든 돈이야. 휴가 세수로 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증세 안 할 거고 이것 때문에 복지라든지 국민 생활에 필요한 꼭 필수적인 부분이나 국방비 줄이지 않고 하는 거니까 입 닥치고 가만히 하고 있는 거 보기만 해. 딴지나 놓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50조 원이라는 규모가 거의 전 국민 보상이랑 마찬가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어나게 되면은. 그래서 자영업자를 포함한 분소사업자들 또는 중소기업들 전체가 50조 원이면 웬만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근데 기사에 지난달에도 나왔던 기사지만 작년 추가 세수가 또 8조 원 이상 추가가 돼가지고 60조 원이 그렇죠. 적어쳤거든요. 내가 딱 60조 원 얘기했어요. 작년 초에.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40조에서 60조 원 더 거친다고? 네. 네.
60조가 더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50조로는 할 수 있다. 왜냐면 그 60조 더 거친 걸 못 썼어요. 그게 홍남기가 사실은 우리한테 적금을 들어준 거야, 어찌 보면. 어? 그러네요. 왜냐면 그걸 땡겨갖고 미리 쓰자는 걸 악착같이 막은 덕분에 물론 더 일찍 이루어졌으면 국민 고통이 덜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를 취임 초기에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홍남기가 설계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추가 추경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홍남기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청와대에서 밀어붙여라. 이건 해줘야 된다라고 강제적으로 지금 이거를 실시를 종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기사에 잘 안 나더라고. 그 김부겸 총리가 뭐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러한 지원들 외에도 개인 방역 전환. 그러니까 이제부터 셀프죠, 뭐 이제. 네. 이게 계절 독감 형태로 경계 수위를 낮추고 관리 단계를 개인 방역으로 전환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이재명 후보는 3차 접종 마친 사람한테는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하고 출입도 가능하게 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돼도 전 국민 지금 54%가 끝났다고 하니까 3차 접종이 예, 그분들에 대한 또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제한이 풀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 분담이라든지 매출 차익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대출의 유예. 왜냐하면 그동안 그 정책들이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대출을 할 수 있게끔 저금리 대출을 줌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누적된 게 3년, 4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환 기간이 돼버렸어요. 코로나가 너무 이제 길어지면서. 이번에. 네, 그래서 이러한 대출 상환에 대한 유예, 그 다음에 4대 보험 비용에 대한 감면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전반적으로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대선 끝나고 나면 바로 그 과거 실생활 회복에 가까운 수준의 지원과 정책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